그러니까 김부겸 장관은 명태균을 직접 아는 바가 없다는 말인 것 같고 반면에 다른 경쟁 후보들은 지금 이제 호떡집에 불난 분들이 좀 있습니다. 네네. 홍준표 대구시장. 응. 아니 그렇게 뭐 이제 관계 없다고 했었는데 아들이 문자 주고 받았다면서요. 근데 그거 가지고 뭐 법률적으로 네. 도덕적으로 문제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제가 이제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이준석 대표처럼 얘기했으면 어땠을까? 아 말을. 나 네. 명태균 알아요. 전화 통화했어요. 만났어요. 문자 주고 받았어요. 그 뭐 여러 가지 도와준다고 해서 고맙다고 했어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내가 뭐 여론 조사를 해달라고 했어요. 여론 조작을 해달라고 했어요. 아니면 내가 돈을 줬어요. 뭐가 문제예요? 그냥 나 응원한다고 그러고 나 도와준다고 해서 내가 고맙다고 했는데 이렇게 나갔어야 해요. 홍준표 시장도. 근데 처음부터 사기꾼 나랑은 뭐 연결 없다 막 이런 식으로 딱 그러니까. 끊어버리니까 저번에 하니까 아이고 내 양아들 같은 애가 했고 걔는 이미 대구시장에서 해초 이번에는 진짜 아들이 나타났네. 진짜 아들이 했는데 속은 거야. 이러니까 그러니까 네. 또 뭔가 나오면은 또 무슨 변명을 할까 이렇게 되잖아요. 말이 바뀌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게 제일 안 좋은 거야. 맞아. 예. 처음에 그냥 다 털어놓고 이게 확 까버리고 평가를 받는 게 좋은데 하나씩 껍질 벗겨씩 나오면은 이거 의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부분이 좀 아쉽다. 근데 사실 1도 2부 3백이라고 우선은 도망가는 게 좋고 그다음 부정하는 게 좋고 그다음 빼기 좋다고. 그러니까 이준석 의원을 이야기를 하셨지만 이준석 같은 경우는 부인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사실 처음에 명태균이라는 사람을 세상에 까버린 게 사실은 이준석이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부인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준석이 명태균에 대해서 그렇게 깨끗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피자 사건 아직도 어떠한 해명도 나온 게 없어요. 그리고 이 한동훈이 아니라 윤석열이 됐던 그 대선에서 명태균의 역할 그러면 과연 이준석은 몰랐는가? 계곡인지 양곡인지 알았으면서도 묵비를 한 건지 아니면 거기에 공모를 한 건지 거기에 대해서도 아직 좀 명확하지 않은 게 있기 때문에 약간 좀 홍준표하고 이준석을 비교하는 것 저는 좀 무리가 있다고 봐요. 만약에 역할이 바뀌었다면 저는 이준석도 똑같이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제 누구도 결론과 싸울 수는 없다고. 그렇죠. 지금 네. 현재 결론이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에서 이준석과 홍준표의 스탠스를 이렇게 가상의 비교를 하는 건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정치인 그것도 어떤 일정한 종류의 비리와 관련이 있다라고 했던 정치인의 입장에 봤을 때 이준석은 잘했고 홍준표는 못했다라고 결론을 내리기엔 전 좀 무리가 있다. 아, 잘했다 못했다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네. 대응 방안 그게 음. 어떤 것이 현명했는지 네. 어떤 것이 나중에 좀 더 문제가 될 것인지 그런 것들을 홍준표 시장의 첫 번째 해명은 약간은 좀 부족했다. 아쉬운 네. 부분이 있다. 사실 그렇게 따지면 이준석이 명태균을 공개를 안 한 게 가장 현명했죠. 그렇죠. 네. 그런 것들. 그러니까 현명했다, 현명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에서 봤을 때도 이준석이 잘했다, 혹은 홍준표가 못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기는 조금 무리가 아닌가. 다시 홍준표 시장 문제를 좀 돌아보면은 네. 일단 일단 홍준표 시장의 아들 어떻게 보면 이렇게 그 기사를 통해서 거명까지 된 건데 얘기 봤더니 대선이 끝난 이후 같아요. 2023년 이제 5월 15일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그 아들 홍모 씨가 홍준표 시장과 윤석열 대통령이 갈등할 일이 없을 거라는 취지의 지역지 기사를 명태균 씨에게 보냅니다. 그러면서 잘 살펴봐달라고 했다는 건데 통상적인 부자 관계에서 아들이 아버지를 챙기면서 어떻게 보면 정치 컨설턴트한테 이런 내용을 보낸다. 흔한 일이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들이나 가족이 저런 식으로 이제 아버지의 정치적인 행보와 관련된 일을 하는 것이 저는 국회에서 한 20년 있었지만은 제가 모셨던 뭐 당대표도 있고 원내대표도 그렇죠, 있고 네. 유력한 주자들도 있었지만 그런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YS 김현철 이후로는 없습니까? 아니, 제가 YS는 경험을 해보지 못했으니까 제 경험. 그래요. 예. 근데 이게 이제 아들이 직접적으로 여러 가지를 했다는 것은 홍준표 시장께서 특별한 역할과 권한을 부여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그러한 기사를 보낸 걸 가지고 또 문제 있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렇게 기사를 보낼 정도로 돈독한 관계였으면 여론 조작을 했든지 조사를 맡겼든지 돈을 줬든지 그러한 것이 이제 한 단계 더 밝혀져야지 야 문제가 있구나라고 할 텐데 그냥 우리 아버지 나쁘지 않아요. 잘 명태균 씨, 살펴봐주세요. 김건희랑 네. 윤석열이랑 친한 것 같고 네. 영향력이 있는 것 같아. 명태균 씨랑 사이좋게 지내야지. 이것만 갖고 비판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문자만 보낸 것은 아니고 사후에 봤더니 SBS 보도에 따르면은 대구시에서 주최한
트로트 페스티벌 티켓을 많이 그냥 많이 명태균 씨에게 이렇게 건네줬더니 여기 명태균 씨가 티켓 구하기 감사합니다 힘들어요. 했다는 거거든요. 구하기 힘들어요. 아니 뭐 감사합니다 할 수도 있죠. 근데 이제 물론 이제 명태균 뭐 홍준표 아들이 어쩌고저쩌고 이러고 했어요. 홍준표는 관계가 없다는데 홍준표가 의붓아들이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도 어느 정도 관계가 나왔어요. 장성철 소장님 말씀에 동의는 해요. 이렇다고 해서 홍준표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단언할 수는 없어요. 근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추정하고 그 관계를 캐볼 키는 될 수 있다. 네. 아니 지구가 동그랗다는 거를 원시인들이 어느 날 갑자기 뭐 하늘에서 사과가 떨어지니까 판단한 게 아니에요. 어느 날 봤더니 내가 길을 갔는데 저기 멀리에 있는 물건이 끄트리부터 보여. 이걸 하나 생각하고 이상하다 하고 세상을 돌다 보니까 지구가 한 바퀴 돌아버리네. 이런 걸 하면서 작은 단서에서 큰 결론이 나오듯이 이게 지금 이제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건 명태균과 홍준표의 관계잖아요. 그렇죠. 어떤 네. 관계에 있었고 이 사람들이 뭘 했는지 그 정말로 그 과정에서 좀 안 좋은 게 있었는지. 근데 본인은 부인했는데 지금 관련해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사안이 2개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우리가 홍준표는 명태균이 묻었구나라고 단언은 할 수 없을지 몰라도 우리가 요거 한번 조사해봐야 되겠다. 요런 키로는 충분히 작용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검찰에서 이제 조사한 내용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포렌식을 나온 한 거죠. 거지. 네. 터트리려면 처음에 센 거 빵 터트려요. 진짜 야 조사 내용 중에 앞으로 조사 더 할 거 말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미 더 조사할 거는 모르겠어. 근데 조사가 다 이미 끝났어. 그러면은 터트리려면은 야 홍준표랑 명태균이 진짜 통화하고 그래 너 고생했으니까 내가 여론조사 비용 보내줄게. 여론조사 앞으로 계속 잘해줘. 이런 문자가 나왔다든지 돈이 흘러간 흔적이 보인다든지 이런 거를 처음에 빵 터트리지. 지금 포렌식을 했더니 겨우 나온 게 이제 겨우 아들과 티켓 하나 주고받은 보내고 문자 그렇게 티켓이냐. 아들과 네. 홍준표랑 나눈 게 직접적인 게 없으니까 그냥 찾다 요 정도만 얘기한 거 아니냐. 홍준표랑 나온 게 없는 건 아니죠. 예를 들어서 자기 생일날 사람을 보내서 꽃을 줬다. 뭐 이런 부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직접 준 게 아니잖아요. 아니. 그거 직접 줬다고 해야죠. 중간에 내가 택배 기사가 있었다고 해서 내가 선물 안 한 건 아니잖아요. 알아서 줬다고 그랬어요. 그 양아들이 알아서 줬다고 그랬어요. 네. 그걸 과연 그렇게 그러니까 그게 네. 예를 들면은 그것도 문제 삼으려면 홍준표 시장이 양아들에게 야 명태균 우리가 계속 관리해야 되고 여론조사 잘해줬잖아. 그러니까 생일이라며 과일 상자 아주 좀 좋은 걸로 해가지고 네가 보내줘. 이것까지 나왔어야 돼. 그렇지. 근데 이거는 없어요. 아니 그건 이거를 우리가 파악을 하면서 우리가 수사기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흔히 이제 보통 수사를 하건 뭐 과학적 단서가 됐건 간에 클루와 에비던스는 구별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단서와 증거는 구별해줘야 돼요. 우리가 어떤 사실을 명백하게 증명해주는 어떤 증거가 있다면 어떤 사실을 추정하게 해주는 그 단서들이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지금은 말씀하신 대로 명백한 증거는 분명히 없어요. 명백한 증거가 없는 건 분명한데 단서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변호사님 말씀도 이제 동의를 하는데 검찰의 조사가 진행이 되지 않으면은 그러한 단서들 갖고 앞으로 더 조사해야 돼. 뭐가 더 나올 거야. 이제 우리가 이렇게 예상할 수가 있는데 이미 검찰에서 PC라든지 황금폰이라 탈탈 털었는데 겨우 나온 게 이거다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저는 죄송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게 예고편인가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는 게 검찰이 우리한테 정보를 다 주질 않아요. 정보를 다 주질 않고 그러니까 너무 검찰을 이렇게 불신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검찰은 자기네들이 필요한 상태에 자기네들이 필요한 정보만 제한적으로 대중한테 공개를 하거든요. 뭐 역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검찰에서 흘러나온 단서가 이 정도라면 실제 검찰이 갖고 있는 증거는 훨씬 많을 클 수 있다. 네. 예를 들어서 지금 내란 사태에서 윤석열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기사 같은 걸 보고 막 추정을 하잖아요. 네. 그건 단서들이에요. 그건 어떻게 보면. 근데 이게 공소가 제기가 되고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나니까 검찰 관계자 그런 말이죠. 니들이 아직 우리가 무슨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는구나. 뒤에서. 예, 이렇게 할 거든요. 그런 것처럼 검찰이 우리한테 제한적으로 흘려준 단서. 어떻게 보면 검찰이라는 이만한 수조 안에 찰랑찰랑 넘쳐 흐르는 단서들일 뿐이거든요. 그럼 요 밑에 있는 고여 있는 수조 안에 얼마가 있는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아니, 그렇죠. 아닐 수도 예. 있고. 지금 뭐 확언할 수는 없으니까. 예. 답은 그런 상황인데 홍준표 시장뿐만 아니고 오세훈 시장과 관련된 보도도 조금씩 나오고 그렇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오세훈 시장이 명태균 씨와 단절했다고
말한 시점 이후에 그 오세훈 측에서 여러 가지 이제 안철수 후보와 후보 단일화하는 과정에서 적합도나 경쟁력을 따지는 네. 여러 가지 홍보를 할 때 네. 명태균 씨가 이제 실소유했다는 의혹을 받는 미래한국연구소에서 한 그 여론조사 결과를 뭐 지표로 제시했다. 뭐 이런 보도도 나왔습니다. 보니까요. 홍보를 했다. 네. 그러니까 유리한 거를 그냥 활용을 한 것은 그것도 뭐가 문제일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오세훈 시장도 문제가 되려면 명태균하고 직접 연락을 해가지고 여론조사 해줘. 나 안 좋은 거 있으면 좀 조작도 해줘. 네. 그럼 내가 돈 줄게. 이러한 명확한 증언들이 나와야 되는 게 그런 거는 없이 저런 식의 그냥 활용했잖아. 그러니까 이상한 거 아니야? 네. 이상한 거 아니야? 막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2번 만났다고 했는데 4번 만났잖아. 실제로 횟수가 뭐 하는 다르잖아. 거야? 네. 뭐 이런 것이 의심을 할 수가 있겠지만 과거에 뭐 2, 3년 전에 허재무 씨를 제가 한 번 만났는지 2번 만났는지 기억이 잘 안 나요? 두 번 정도 만난 것 같은데 근데 4번 만나 넌 나쁜 놈. 아. 법률적 문제 있어 이렇게 하기도 그렇고 또 무슨 김모 씨라는 이름도 나오고 누구 다른 사람 이름도 막 나오잖아요. 그래서 강철원 씨만 만났다면 다른 사람도 왜 이름이 나와? 뭐 예약자 왜 나와? 이러는 거는 강철원 씨랑 다툼이 있기 전에 명태균 씨가 김영선이랑 같이 오세훈 씨랑 만나자고 그래서 밥을 먹으려고 운전 수행비서가 식당을 예약한 거고 거기에 이제 같이 수행실장이 같이 따라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강철원 씨 외에 다른 오세훈 시장의 핵심 측근들이 명태균 씨랑 지속적으로 연락했다. 이렇게 추측하는 것도 웃기다고. 그러니까 그게 다 강철원 씨랑 싸우기 전에 벌어졌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싸운 이후에도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뭔가 이상한데 진짜 이거는 야 거짓말하는 거야라고 할 수가 있지만 네. 그 전에 벌어졌던 일이라면 이거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또 그 저런 논리 구조를 따라가 버리면 변호사님 화이팅 좀 해주세요. 지금 이재명 대표에게 씌워져 있는 소위 말하는 사법 리스크는 다 무효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대표적으로 공직선거법에 관해서 유죄 판단을 받은 거 있잖아요. 그거 누구를 알았냐 몰랐냐 이거 가지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누구를 만났는지 내가 명태균을 알았냐 몰랐냐 명태균을 3번 만났냐 2번 만났냐 이게 문제가 있다 문제가 없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재명 대표님이 지금 겪고 있는 사법 리스크를 다 그런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이제 주변의 정황들과 이런 것들을 봐가지고 의심스러운 부분이 다소간에 있었지만 다소간에 또 해소되는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문제를 삼으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오세훈과 홍준표한테 주어진 이 잣대를 만약에 동일하게 이재명 대표한테 대입을 해보자. 네. 그러면 이재명 대표님은 지금 법정에 나갈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그러면 이재명 대표한테 그렇게 비판을 하면서 비판을 하고 그 비판이 옳지 않다라고 주장한 내가 홍준표나 오세훈한테 그런 비판을 하면 너도 옳지 않다라고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논리를 전개해 나갈 수도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현상은 현상이란 말이에요. 이재명 대표가 오늘 또 제가 알고 있기는 재판을 나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재판을 가고 있는데 이 재판의 논리들이 사실은 다 이런 식이에요. 누구랑 만났는데 몇 번을 만났니? 3번을 만났니? 4번을 만났니? 알았니? 몰랐니? 4명이 골프를 쳤니? 안 쳤니? 뭐 누구야 쌍방울 누구랑 이재명 측근 누가 친하다더라. 유동규랑 누가 친해가지고 돈이 몇백억이 가지 않았냐? 다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면 또 동일한 잣대를 그러니까 정치를 비판하는 입장에서 만약에 그런 잣대로 해서 홍준표와 오세훈에 대해서 더 이상 문제 제기를 하지 말아라라고 하려면 동일한 잣대로 이재명도 기준이 그에 대해서 같아야 된다. 그 알았니 몰랐니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부인을 함으로써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본인의 결정 사항에 대해서 좀 부인하는 말씀을 하신 거고 쌍방울 알았니 몰랐니 이거는 대북 송금 문제까지 불법적인 문제까지 가기 때문에 이걸 오세훈 시장이 지금 검찰 조사를 받지 않은 이 상황에서 지금 검사가 기소를 하고 1심에서 유죄가 나온 상황도 있는데 그리고 관련자들이 지금 유죄받고 징역형 받은 사건도 있는데 그거를 인정 안 하시면 변호사님이 우리나라 사법제도를 인정하지 않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오세훈 시장이 지금 검찰 조사도 받은 것도 아니잖아요. 시작도 안 했는데 그걸 이재명 대표님과 똑같은 동일선상으로 놓고 판단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냐. 이재명 대표님이 검찰 수사를 받지 않았을 때 똑같은 얘기를 하셨나요?
저요? 누구나 다 문제가 있다고 해서 바로 검찰 수사를 받는 게 아니에요. 네. 검찰 수사를 받기 전에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의심을 받게 되고 그 의심에 대해 단서가 나오게 되고 그렇죠. 수사를 하다 보면 증거가 나오게 막 그런 식으로 되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똑같이 다시 그 논리도 오세훈 홍준표가 지금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불법 여론조사, 선거에 관한 부정에 관한 불법적인 것에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여기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 거기에 대한 클로가 단서가 나왔어요. 아직 검찰이 수사를 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그렇죠. 우리는 네. 최소한 우리는 여기에서 거기에 대해서 열린 자세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지. 네. 아직 거기에 여기는 요 정도 단서로는 미약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저는 일단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변호사의 역할을 굉장히 잘못 알고 계시는데 변호사는요 사법체계를 존중하는 게 역할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사법체계가 잘못돼 있다고 지적하는 게 제 역할입니다. 그러면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 나도 그런 변호사기 저는 비판할 때문에 거예요. 인정을 하지 못해요? 아니요 비판할 거예요. 그러니까 비판을 하시라고요. 근데 인정- 그걸 아니, 인정을 하고 존중을 아니 예를 들어서 대법원에 판결이 나왔어요. 대법원에 네. 판결이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안 맞지 않는 게 예를 들어 뭐 비슷한 판례가 있다. 제가 뭐 나쁜 짓을 해서 비슷한 판례가 있다. 제가 그 사람 변호사라면 저는 그 사람을 위해서 그 판례를 깨기 위해서 이야기할 거지. 아유 이 판례가 네. 있어요. 싸우지도 마세요. 포기하세요. 저는 이렇게 하지 아직 않아요. 방금 근데 전에 인정을 네. 해야 네. 된다. 그러니까 변호사를 넘어서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대법원에서 어떤 판결이 나고 헌재에서 결정을 해주면 그건 당연히 인정을 해야지. 비판의 영역과 인정을 하지 않는 영역을 네. 좀 구별해야 될 것 아니, 같고 그 말씀-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아니야 그 말씀을 꼭 좀 국민의힘 가서 꼭 좀 이야기 좀 저 연락을 많이 해가지고 국민의힘에서 완전 죽일 놈 됐어요. 근데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재명 대표님의 사법적인 문제들은 함께 일을 했던 분들이 다른 증언들을 많이 했어요. 예? 유동규 씨라든지 예를 들면은 거기서 중점적으로 일을 했던 대장동 사건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일을 처리했던 그런 사람들이 이재명 대표가 책임이 있다. 여러 가지 증언도 하고 정황적인 증거도 내세우고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에서 때리려고요? 지금 바꾸는 겁니다. 예. 저 사람 못 쳐요 무슨. 아니, 네. 검찰에서 이제 수사를 하고 이제 기소를 하고 뭐 이제 네. 판결을 받을 때가 됐는데 지금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명태균 씨 외에는 다른 얘기나 다른 주장을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아니요 무슨 소리세요? 누가 있어요? 다른 증거가 있는데. 그러니까 다른 주장을 하는 사람이 누가 있냐? 아니 다른 주장을 하는 주장이 명태균도 뭐가 마찬가지죠. 네. 명태균 씨 명태균도 외에는 마찬가지잖아요. 누가 네. 있냐 이거. 아니 왜 명태균을 빼 보이는데? 아니 지금 아니 그- 명태균 당사자니까. 그 방송 보시는 분들이 네. 스픽스냐고 여기죠. 이거 혹시 아, 분명히 정치비 선거 보러 왔는데 지금 스픽스 온 줄 알았다고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죄송해요.